야담 이야기. 과부 마님을 탐하려는 머슴한테 네 이놈 어찌 감히. 옛날 평양에 16살의 과부가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처자는 1848년 평양에 이름 없는 촌부 백지용이라는 사람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백지용은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을 낳자 실망하여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녀 백씨는 7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홀어머니 손에 자라 14살에 안씨 문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 간 지 2년 만에 병약했던 남편이 죽자 남편 잡아 먹은 년이라고 시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16살 소녀 백씨는 친정엄마와 함께 쌍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그가 26살 되던 해 친정엄마마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너는 똑똑한데 내가 가르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때 친정엄마가 물려준 것은 현금 1000여냥과 150냥짜리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집안 어른들이 몰려와 부모 제사를 모시려면 아들이 없으니 양자를 드려야 한다 해서 집안 어른들의 뜻대로 사촌 오빠를 양자로 드렸는데 이 오빠가 전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26살의 빈털터리가 된 백과부는 다시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았습니다. 이때부터 환갑때까지 평양의 백과부로 불렸습니다. 삭바느질에 길쌈은 물론이고 20리나 떨어진 시장에 가서 음식 찌꺼기를 모아와 돼지를 길렀으며 남들이 먹다 버린 복숭아씨를 모아 시장에 내다 팔고 콩나물 장사도 했으며 돈벌이가 되는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이런 백과부를 두고 사람들은 악발이 백과부 지독한 백과부라 불렀습니다. 때로는 호라비들이 찾아와 같이 살자고 우격다짐으로 데려가려고도 했고 또 아직 나이 젊은데 첩실자리가 있으니 팔자 고치라는 회유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정잡배들에게 끌려가 곤욕도 많이 치렀습니다. 그러나 백과부는 꿋꿋하게 열심히 일하고 언제나 바르게 살았으며 남의 일에는 제일 먼저 달려가 일손을 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백과부를 좋아했고 백과부가 하는 일은 모두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과부가 꽤나 재산을 모았다는 소문을 듣고 탐관오리 평양 부윤이 그를 불러 재산을 바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백과부는 죽으면 죽었지 이유 없는 재산은 못 내놓는다고 버티자 그녀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 생사람 잡지 말라고 상소를 하며 동엄마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탐관오리 평양 부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백과부는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장농에게 싼 값으로 대여해주고 소장료를 받아 다시 다른 땅을 사들이는 것을 반복하면서 재산을 크게 늘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돈 있는 사람들은 고리대를 이용해서 쉽게 재산을 늘렸지만 백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덕을 베풀면 복이 온다 했던가요? 그동안 많은 덕을 베푼 백과부에게도 복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악착같이 벌어온 돈을 10배로 늘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백과부는 일본에서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로 짓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일본 놈이 가지고 있던 대동강 근처에 있는 만달산을 싼 값에 구입했습니다. 만달산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산이지만 몽땅 석회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일이 그녀에게 큰 행운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시멘트가 대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면서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이 가득한 만달산을 일본인 시멘트 업자에게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되팔았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백과부는 1908년 환갑을 맞아 대동군 고평면 고향에 커다란 다리 하나를 놓았습니다. 이 동네는 마을 중앙으로 큰 냇가가 있어 평소에도 물이 많아 잘 건너지를 못했는데 이곳에 큰 다리를 놓으니 마을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백과부를 크게 칭송하자 돈이란 아무리 아까워도 써야 할 곳엔 꼭 써야 하지요. 란 말만 했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백과부를 백선행이라 불렀고 그 선행은 이름도 없던 백과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백선행은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배우지 못한 어머니의 한이면서 자신의 한이었던 학교를 세우고 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평양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가 백선행의 기부금으로 운영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독립운동가 고당 조만식 선생이 평양에 조선인을 위한 공회당과 도서관을 건축하자고 하자 현재 가치로 150억 원 상당의 공사비와 운영자금을 제공했습니다. 1933년 5월 86을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35만 원 현재 가치 350억 원의 재산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여성으로서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러진 백선행의 장례식에는 1만여 명의 인파가 운집했으며 수백 수천 명이 상복을 입고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300개가 넘는 화환과 만장등이 늘어선 장례 행렬은 2km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평양 시민의 3분의 2인 1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평양 백과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합니다. 16에 된 나이에 과부가 되어 수절한 그녀에게 자식은 없었지만 그녀를 어머니로 섬기는 청년은 수백 수천을 헤아렸고 평양시 전체가 그를 애도했다 합니다. 백선행은 돈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지를 알려준 최초의 부자였답니다. 돈이란 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품이 평가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라는 속담이 있지 않나 합니다. 돈을 벌 때는 귀천을 가리지 않으며 고난을 구분하지 않고 벌지만 막상 그 돈을 쓸 때는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되며 만인에게 기쁨과 도움이 되어야 하는 씀씀이야말로 정승같이 쓰는 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